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켜는 이 전등 스위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앞으로는 여러분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확 달라질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네,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에 정말 큰 변화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은요, 가격은 하나인데 현실은 둘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부터 한번 보고요. 이 불균형이 우리 시스템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거리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새로운 방식은 뭔지, 이게 특히 서울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또 서울시는 그럼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렇게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가격, 두 개의 대한민국.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 있죠? 전국 어디서나 똑같은 전기요금. 바로 그 뒤에 숨겨진 불균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이 사는 곳이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게 맞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가야 할 숙제의 핵심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문제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 보세요. 충남 같은 곳은요, 대규모 발전소들이 막 모여 있어서 전력 자립도가 거의 200%에 달해요. 그러니까 쓰고도 남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서울은 어떨까요? 전력 자립도가 10%도 채 안 됩니다. 와, 이 차이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바로 이런 엄청난 불균형 때문에 북상조류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남쪽이랑 동쪽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가 인구랑 산업시설이 다 몰려있는 수도권으로 끊임없이 북쪽으로 올라오는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가 아주 먼 거리를 지금 이 순간에도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불균형한 시스템, 왜 이게 점점 더 비싸지고 비효율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걸까요? 그 시스템이 받고 있는 압박의 실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8조 8천억 원. 이게 뭐냐면요. 2021년 단 한 해 동안에만 이 불안정한 전력망을 어떻게든 관리하려고 들어간 숨겨진 비용, 바로 부가정산금이라는 것의 규모입니다. 8조 8천억. 정말 상상하기 힘든 금액이죠. 아니, 그럼 이 부가정산금이란 게 대체 뭘까요? 아주 쉽게 말하면 전력망의 교통체증을 해결하는 데 드는 추가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송전선로가 꽉 막혀서 원래 계획대로 값싼 발전기를 못 돌리거나 아니면 갑자기 계획에도 없던 비싼 발전기를 돌려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보상해주는 돈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스템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를 그냥 돈으로 보여주는 지표인 셈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겠죠. 변화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요. 작년 6월에 지역별 요금제의 법적 근거가 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통과됐고요. 바로 올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026년이 되면요. 우리가 실제로 내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이 지역별 가격 차이가 반영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눈앞에 다가온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 도입되는 요금 체계는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그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거리에 따라 돈을 낸다는 거죠. 이거 아주 쉽게 비유하면요. 우리 배달앱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 배달료 같은 개념인 거죠. 음식을 시킬 때 거리가 멀면 배달료가 더 붙잖아요. 똑같아요. 전기도 복잡하고 꽉 막힌 전력망을 통해서 멀리까지 와야 한다면 그만큼 더 비싼 요금을 내게 되는 원리입니다. 어때요? 아주 직관적이죠? 이렇게 지역별로 가격을 매기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 같은 나라가 쓰는 LMP 방식은 발전 비용에다가 송전망이 얼마나 막히는지, 전기가 오면서 얼마나 손실되는지를 더해서 가격을 매겨요. 단기적인 효율을 극대화하는 거죠. 반면에 영국이나 독일 같은 곳은 송전 요금 자체에 차등을 둬요. 송전망 사용률을 다르게 해서 장기적으로 자, 발전소는 이쪽에 짓고 공장은 저쪽에 지으세요 하는 신호를 주는데 더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걸 한 번에 바꾸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접근할 계획이에요. 처음에는 수도권, 비수도권 이런 식으로 나라를 몇 개의 큰 덩어리로 나누는 지역별 가격제로 시작하고요. 이게 좀 자리가 잡히면 장기적으로는 전력망의 아주 세세한 지점마다 다른 가격을 매기는 훨씬 더 정교한 모선별 가격제로 나아가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자, 이제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서울은? 우리 집 전기요금은? 이 변화가 수도 서울에 어떤 직접적인 경제적 영향을 미칠지 시뮬레이션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 플러스 3.271 per kWh. 이게 뭐냐면 한 주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서울 시민들이 내는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당 최대 3.27원까지 올라올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게 숫자만 보면 작아 보일 수 있는데 우리가 매일 쓰는 전기량을 생각하면 이게 쌓이고 쌓여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요금 인상은 그냥 우리 집 가계 부담이 늘어나는 걸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연간 총생산 가치가 약 238억 원이나 줄어들 걸로 예측돼요. 그러니까 도시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꽤 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적 영향은 결국 우리 일자리 문제로까지 이어집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요. 서울 안에서 약 182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어요.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나비의 날갯짓이 고용이라는 태풍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서울시는 이런 엄청난 도전에 그냥 손 놓고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자급자족을 향한 길, 즉,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서울의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는 굉장히 다각적인 전략으로 대응에 나섭니다. 먼저 건물 자체의 에너지 효율을 싹 높이고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려서 근본적인 에너지 체질 개선에 나서는 거고요. 동시에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더 강화하고 옆 동네인 경기, 인천과도 힘을 합쳐서 에너지 협력 체계를 만드는 일종의 사회적 안전망도 촘촘하게 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똑똑하고 능동적인 소규모 전력망, 이른바 마이크로 그리드를 활성화해서 기술적으로도 외부 의존도를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 집 전기요금 고지서가 좀 더 두꺼워지는 것. 이게 과연 더 균형 잡히고 더 효율적인 국가 전력망을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할 공정한 대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생각이 바로 새로운 에너지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의 첫걸음이 될 겁니다.